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들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보 정말 엑사이팅합니다. 오늘 또 김정은 완전히 꼬리를 말았는데 저희들 때문이 아닌가 라는 그런 자화자찬 한번 해보고요. 김정은이 신의균의 국방TV 영상을 통해 소개된 미군 전개 소식을 듣고 바짝 쫄았나 봅니다. 김정은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 보류를 지시했다는 소식입니다. 김정은이 23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7기 5차 회의 예비회의를 주재하고 대남 군사행동 계획 보류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예비회의에서 중앙군사위 성원들은 최근의 정세를 평가하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당 중앙군사위 제7기 5차 회의에 제기한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총참모부가 제기한 대남 군사행동 계획이란 금강산 개성공업지구 군대 전개, 비무장지대 초소 진출, 접경지역 군사훈련, 대남전단 살포 등인데요. 이번 회의에 따라서 북한의 대남 강경 군사도발은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지도부의 이러한 결정에 따라 북한은 전방지역에 설치했던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고 관영 매체에 실린 대북전단 비방기사를 모두 삭제하는 등 발빠른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여정이 악역을 맡고 김정은이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는 선한 역할을 맡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실상은 항모 세척과 전략포격기, 대규모 특수부대의 무력 시위 앞에서는 김정은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선한 양이 된다는 사실, 결국 북한은 강력한 힘으로 압박해야 한다는 진리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김정은이 코로나19 겁이 나든지 진짜 하지도 않고 화상으로 이렇게 회의를 주도를 했어요. 아마 북한이 지금 코로나19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지금 봉착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베이징에서 지금 2차 창궐 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우한 바이러스보다 베이징 바이러스가 9배 더 전염성이 강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 북한 지금 큰일 난 겁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되고. 자, 이런 상황에서 김여정이가 분명히 김영철과 같이 이 대남 군사행동 결정하고 총참모부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김정은이 거의 일주일 만에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버렸어요. 16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 날 김여정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발을 시켰는데 지금 오늘 24일이니까 불과 8일 만에 모든 것을 지금 원점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남북연락사무소 폭발을 제외하고 4가지 군사행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개성공단 금강산 공업지구에 병력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이제 신의균의 국방TV 또 신의균의 군사TV에서 이들 병력 집어넣으면 우린 땡큐지. 바로 그냥 10분도 안 돼서 초토화시켜버리고 우리가 역습해서 진격할 때 그냥 짓밟아버리고 우리 공군 제2단 폭탄으로 그냥 다 무너뜨려버리고 진격하면 되니까 너무 좋다. 오히려 더 좋다. 감사하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김정은이 아마 우리 신의균 국방TV 애청자인 것 같습니다. 광고 스킵 하지 말고 끝까지 봐주길 바라요, 김정은. 자, 그래서 그런 상황 보니까 맞네, 이거 해봐야 우리가 더 손해인 것 같아 라는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4.27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그 애잔한 표정 지으면서 나누었던 그 상황들 USB 주고받으면서 그 안에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들 모든 것을 이제 원점으로 돌리려고 하니까 아깝기도 하고 겁이 나기도 하고 이렇겠죠. 그러면서 이제 GP 철거, 그 4.27 군사합의, 이어지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서 이 GP 철거까지 했는데 거기에다가 다시 병력 집어넣고 하는 거 일단 돈 들고 돈도 없는데, 그리고 농사도 지어야 되는데 지금 병력들 빼서 철모 씌워놓고 대금 삭금하고 지금 있으려고 하니까 지금 식량 사정도 지금 애매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 들겠죠. 그리고 이제 또 전단지 보내고 또 확성기 설치하고 하는데 전단지 보내봐야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적혀 있는 거, 그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보고 웃고 말지. 그거 보고 야, 북한이 이렇구나,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억압받으며 살아왔구나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또 그런 이 반정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충분히 많은 정보를 우리는 가지고 있죠.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냥 야, 북한은 그냥 정말로 이런 놈들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오히려 자신들의 실체만 드러내는 상황이죠. 자, 심리전 확성기 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출력이 훨씬 좋고 자기네들 거는 그냥 잡음 소리밖에 안 들리고, 또 들려본들 또 뭐 하겠습니까? 그냥 우리 병사들 잠 못 자게 하는 스트레스밖에 안 되죠. 우리 같은 확성기 정말 짱짱하게 북한 한 5km까지 딱 들어가죠. 거기다가 제가 뭐 여러 언론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확성기에서 끝날 게 아니고 전광판 만들어야 된다. 지금 LED 전광판 얼마나 좋냐. 그렇게 해서 우리 걸그룹, 보이그룹, 그리고 지금 그 영탁, 찐, 영웅, 임영웅 이런 막 노래 틀어주고 보여주고 얼마나 좋겠냐. 뿅가지 저기 북한 군사들, 병사들. 그러니까 하자 심리전. 이런 이야기 여러 일각에서 들려오니 또 심리전 해봐야 오히려 자기네들이 역효과 생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신인균의 국방TV, 군사TV를 통해서 사실은 뭐 이거 그 공개된 정보입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미 항모전단 세척 오는 거 사실은 이 어제 그 주류 언론들에서 뭐 단독이다 뭐다 하는데, 사실은 우리 국방TV에서 하루 전 이틀 전에 또 한 달 전부터 예상을 했고 하루 전 이틀 전에 왔다고 이미 보도를 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략 폭격기들 지금 이틀 걸러 하루씩 오죠. 거기다 전자전기까지 동원해서 오니까 이건 누가 봐도 스트라이크 패키지 아니겠습니까? 전자전기가 같이 폭격기하고 같이 작전을 하니까. 그러면서 어제 또 보여드렸듯이 대규모 공수부대가 일본에 와서 정말 초대규모 강화 훈련을 8일간에 걸쳐서 한다. 핵잠수함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남해 일원에 군수 지원함들, 탄약선들, 추가의 사전 배치선들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 계속 제가 방송에 들으니까 김정은 바짝 쫄았죠. 아니 남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서울불바다 만들면 뭐합니까? 자기 죽으면 그만인데 김정은이 이따위가 무슨 계백 장군도 아니고 자기 가족들 다 이렇게 하고 자기가 무슨 북한 북조선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그런 열혈 애국지사 아니잖아요. 오직 자기를 위해서 2,400만 인민을 굶주림에 떨게 하고 하는 그런 자인데 무슨 그런 대승적인 대의적인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짝 쏜 거죠. 그래서 이 북한 같은 자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힘에는 힘,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절대 이빨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는 존말로 하고, 이거 얘들한테는 안 통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오직 힘에는 힘입니다. 자, 그래서 햇볕 정책이 어떠고 저떠고 이런 말 더 이상 속을 이유가 없다, 전혀 없다, 이렇게 우리 힘에 굴복하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 힘 아니고 미국의 힘이었지만 우리 국방부도 이런 미국의 힘 이런 것에 효과 봤으니까 지금 딴 생각하지 말고 이런 정책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실 끝이 아니에요. 정말 잠시 스테이하고 다시 새로운 도발할 겁니다. 이 군사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도발 아니더라도 미사일을 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비정규전을 한다든지 아마 도발 앞으로 계속 될 텐데, 우리 신인균의 국방TV에서 그 정보 분석, 그리고 이제 미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이 정보들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미군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해 주십시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김정은이 대남 강경 도발 정책을 보류하는 등 긴장 완화 제스처를 보이고 있지만, 이에 대한 미국의 대답은 FFVD, 즉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이전에는 절대 제재를 풀어주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미 국무부가 23일 공개한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핵활동 관련 사안을 공개하고 FFVD 달성 이전까지는 결코 제재 완화 없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는 23일 공개한 2020 군비통제 비확산 군축 이행 보고서에서 영변 등 북한의 주요 핵시설에서 그동안 핵물질 생산과 핵무기 관련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영변 원자로가 2018년 12월 이후 가동이 중단된 것은 사용 후 핵연료를 추출하고 새로운 연료를 재주입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라면서 가동 중단이 곧 핵활동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영변은
북한은 영변 외에도 확인되지 않은 핵시설을 더 가지고 있으며 이미 폐쇄 조치된 풍계리 핵실험장은 얼마든지 복원 가능하다라면서 미북 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북한의 비핵화 제스처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이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바 있는데요. 미 행정부와 의회 모두 북한의 FFVD 시행 전까지는 절대 제재 완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김정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FFVD입니다. 이거 계속 유지한다라는 겁니다. 김정은이 지금 한 열흘에 걸쳐서 스트라이크를 했죠. 김여정 시켜서 스트라이크를 했는데 한국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 북한 보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스트라이크 하면은 한국 정부가 아뜨거라 해가지고 미국하고 그냥 뭐 갈라설 각오하고 금강산 개성공단 뭐 확확 들어오고 잠깐 해가지고 할 줄 알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없죠. 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인데 미국의 제재를 받고 우리가 어떻게 이 부유, 이 번영을 유지를 하겠습니까? 이 번영과 이 부유를 유지를 못하면 국민들이 정권에 대한 민심이 완전히 이반되죠. 아무리 반미 선동, 반일 선동 한다 하더라도 왜 우리가 이렇게 못 살게 되는가라는 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교육 수준 어느 나라보다 높은데 지금이야 뭐 콩깍지가 씌어서 엉뚱한 생각 잘 못한다 하더라도 시간 지나고 설득당하면 다 알게 되죠. 그러니까 함부로 미국의 제재를 뿌리치고 북한에 달려들 수 없는 겁니다. 그걸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도 지금 여기까지 왔을 때 이제 더 이상 북한을 쪼지 못하고 여기서 양보를 하면 지금 볼턴 전 국가안보 보좌관의 책까지 나온 마당에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아무것도 한 거 없지 않느냐라는 비난을 직격탄을 맞게 되죠. 그래서 지금 미국 물러설 수 없어요. 그것도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일장춘몽 한여름밤의 꿈을 제대로 꾸었는데 그 꿈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개꿈이었다라는 거 북한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비핵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제가 예상컨대 북한은 도발할 겁니다. 왜? 도발하지 않으면 또 미국과의 이 충돌, 전쟁 위기 이런 것들을 고조시키지 않으면 이 정권이 생존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내구력으로 지금 내려앉아 있기 때문에 뭔가 지금 다시 긴장을 고조시킬 겁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중국이 지금 이 상태에서 식량을 80만 톤이나 지원하고 작년에 100만 톤 지원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북한의 내구력 또 맷집을 연장시켜주는 또 상당히 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아쉽다. 중국만 식량만 주지 않았더라도 북한 진짜 올 연말에 손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너무 아쉽습니다. 미국 지금 중국이 북한에 식량 주고 있는 거 실어 남포에서 단둥에서 남포까지 계속 지금 실어 나르고 있는 거 이거 미국이 어떻게 좀 제재해 줬으면 좋겠는데 안타깝네요. 아무튼 미국의 이 비핵화 확실한 비핵화 의지 지지합니다. 세 번째 소식인데요. 미군 고위 당국자들이 한국에게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망 참여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서 주목됩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사업을 총괄하는 미사일 방어국 MDA의 수장인 존 힐 국장이 현지 시각 23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역량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며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힐 국장은 북한 등 적성국의 탄도미사일 역량은 조용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고도화되고 있으며 이는 매우 큰 우려사항이다 라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고도화된 탄도미사일 위협에 노출된 국가들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층 방어망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작전국장인 스티브 컬러 해군 소장 역시 미군의 미사일 방어 역량만으로는 영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라면서 한국과 일본, 호주와 같은 핵심 협력 국가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통합성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컬러 소장은 한국은 미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이지스 체계를 갖추고 있고 정기적인 훈련도 실시하고 있는 나라라면서 미사일 방어는 영내 파트너 간의 통합성 측면에서 최우선 분야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군 고위 당국자들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망에 적극 협력하고 있는 일본, 호주에 이어 한국에도 참여, 독려 메시지를 보낸 것인데요.
북한 핵미사일의 직접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정부, 과연 어떤 대답을 보낼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뭐 다다익선이죠. 이 방어망, 방패의 두께 이런 것들은 다다익선입니다.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좋습니다. 뭐 충분하다라는 것은 없죠. 그래서 미국이 우리를 지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로 하고 있을 때 들어가야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미적거리고 안 한다. 우리는 독자적으로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러면 알았어. 하고는 이제 일본, 호주와 같이 뭐 미사일 방어망을 세팅시켜 놓은 이후에 야 우리 아무래도 불안한데 좀 들어가면 안 될까라고 나중에 한다면 왕따 취급받죠. 바보 취급받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 우리 결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미국의 MD 편입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 2000년대 초반에 많은 미래학자들,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제 2020년대에는 중국이 세계 원탑이 될 거야. 미국은 이제 중국에게 GDP 역전당하고 이제 미국은 지는 해야 라고 예상을 하던 때가 바로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때는 북한은 핵무기도 없었어요. 북한이 이제 핵실험을 2006년에 했으니까 그때 2000년대 초반에 효순이 미선리 사건 발생하고 그래서 뭐 반미 사조가 극성을 이루고 하던 그 시절에 좌파 반미 세력들이 뭘 프레임을 쳐놨냐, 바로 미국의 MD에 편입한다 라는 프레임을 딱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야 그래 맞아, 미국의 MD에 편입하면 미국의 적은 중국인데 우리는 지금 중국이 지금 세계 원탑이 될 거고 중국 없으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는 나라가 될 텐데 이 바보짓이지, 저기에 편입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을 딱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런데 그 미래학자들,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던 2020년이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 중국이 미국을 능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되죠.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또 북한이 핵미사일 가졌죠. 핵실험 이제 완전히 성공했죠. 핵미사일, 핵탄두, 저는 뭐 한 100개 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40개 정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도 1년에 10개씩 늘어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도 지금 어마어마한 이 MD 자산을 만들어 놓은 미국도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우리 뭐가 있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이 뭐든지 국산화하겠다, 국산화하겠다. 무슨 국산화? 좋지요, 국산화. 좋습니다. 국산화해서 한다 하더라도 미국과 협의해서 같이 다층 방어망 연동해야 돼요. 우리 하나로만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미국이 막아주고 우리가 또 막고 또 미국이 막고 또 우리가 막고 또 미국이 막고 또 우리가 막고 한 5단계로 이렇게 세팅한다면 미국의 예를 들어서 SM3 블락2 미국의 블락2가 맞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SM3 블락1이 맞고 그 다음에 미국의 사드가 맞고 그 다음에 미국의 팩3 한국의 팩3가 맞고 그 다음에 한국의 L셈이 맞고 그리고 한국의 그 위에 참 그 한국의 L셈이 맞고 또 미국의 팩3가 맞고 그리고 한국의 M셈이 맞고 이런 식으로 5군데 6군데의 다층 방어망 한다면 더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눈입니다. 눈. 추적이에요. 어디서 정확하게 날아온지를 알아야죠. 그런 것들 미국의 위성, 미국의 E2D 그리고 각종 이지스 정보들, 이지스 어쇼, 하워드 로렌젠, 탄도탄 추적함 이런 것들이 짱짱하게 와가지고 그 정보를 우리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하고 전부 실시간 네트워크를 하면서 막아내야 우리가 좀 더 안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저 단언컨대 우리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제 명예를 걸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자존심 다 버리고 이 좌파가 설정해 놓은, 또 좌파 중에서도 반미주의자들이 설정해 놓은 미국의 MD 편입이라는 이 프레임 깨고 미국과 같이 MD 해야 됩니다. 미국이 지금 동북아에 만들어 놓은, 일본과 만들어 놓은 이 C2BMC 체계에 우리 코드 꽂아 넣어야 돼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엔지니어가 아니라서 한국이 지금 개발 중인, 독자 개발 중인 L셈 그리고 M셈 이런 것들이 미국의 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하고 연동되는지 확인해보고 연동될 수 있는 방법 찾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 현실이지 않습니까? 반미주의자들이 선동, 중도에 계신 분들 빨리 꿈 깨시기 바랍니다. 신행균의 국방TV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